예, 이제 2장 세 번째 영상이고요. 2.3장을 할 겁니다. 1.3장에서는 리스토링 포스라는 걸 할 건데 복원력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복원력에 대해서 좀 수식으로 더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복원력은 제가 말로 설명할 때 배가 기울었을 때 부력 중심이 이동하고 그로 인해서 배가 다시 돌아오려는 모멘트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복원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력으로 인한 모멘트에서 부력으로 인한 모멘트를 빼주는 게 배의 복원력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력과 부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은 어떤 방향 힘들이 배에 작용하는지를 먼저 책에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고 해요. 하나씩 봅시다. X, Y는 수평면 상에서의 병준운동 힘이에요. 근데 걔가 중력과 부력은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Z는 배의 히브방의 힘이기 때문에 중력 부력 차이가 직접 작용을 할 거고요. K는 모멘트잖아요. 어느 방향 모멘트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니까 롤이죠. 롤 모멘트이기 때문에 중력과 부력의 차이로 인해서 중력과 부력의 모멘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 맞고요. 피치도 당연히 발생하죠. 얘는 요인데 요는 중력 부력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 롤, 피치 세 개의 운동이 중력과 부력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배 운동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지구 고정좌표계로 먼저 표현을 했죠. 배의 상하 방향 운동, 중력 부력과 영향이 있죠. 배가 가라앉으면 부력이 커지니까 그로 인한 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치, 롤 각도, 롤 피치 각도 당연히 배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피치랑 롤이 발생해야 복원력이 발생하잖아요. 요 운동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고요. 여기는 운동인데 운동도 결국에는 피치, 롤, 히브 3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라고 해서 앞에 3-2에서 구했던 식을 그대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줬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원래 하는 얘기는 X방향 힘은 배에 걸린 X방향 힘은 지구 고정좌표계 XY Z방향 운동 그 다음에 P, 세타 사이의 그 회전 운동으로 인한 뭔가 힘들이 적용이 되어서 그게 X방향 힘으로 작용한다 라고 원래 써야 되는데 복원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것들은 서로 영향 없고 히브 피치 롤 성분 운동과 히브 피치 롤에 대한 힘 모멘트만 영향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거는 아까 앞에서 2.2에서 구한 그 모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매트릭스를 잘못 썼네. 책에 자료가 자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원래 옆에 000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쓰다 말았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1차 모멘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배가 좌우가 대칭인 배라고 하면은 Y 방향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랑 배에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분을 해주면 0이겠죠.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에 대해 곱해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0. Y가 들어가고 X는 뭐 앞에가 대칭이 아니더라도 Y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도 0. 1차 모멘트랑 XY에 대한 2차 모멘트랑이 각각 0이다 라는 얘기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또 몇 개의 항이 없어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 없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손을 댄 거고요. 뒤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롤 히브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나오죠. 중력과 부력으로 인한 말을 잘 쓰자면 중력과 부력으로 인한 피치롤 히브의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원성에 대해서는 처음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지제트였나? 지제트라고 해가지고 복원성에서 모멘트 암 얘기하죠. 원래 뭐라고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 지제트 암이라고 했나? 모멘트 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모멘트 암 사이즈가 그거잖아요. 지제트 곱하기 배의 무게 곱하기 중력이
복원 모멘트잖아요. 그 다음에 0도일 때 GZ 1라디안일 때 GZ 크기가 GM이고 배 각도가 1라디안일 때 GZ가 GM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배웠죠. 그거대로 식을 쓰자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미안 여기 세타가 빠졌네. 배가 기울어진 각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가 커질수록 이제 배 맞나? 뭐가 이상한데? 곱하기 아니다. 미안. GZ가 제가 잘못 썼어요. GZ가 GM 곱하기 각도죠. 그러니까 여기 GZ라고 쓰면 안 되고 얘를 GM이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쓴 대로 그냥 얘를 통째로 GZ라고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GM이라는 거 GM 곱하기 각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배가 기울어졌을 때 갑판에 침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배가 기울어진 각도에 거의 비례해서 복원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에 비례해서 복원력이 커지는데 그 복원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뭐라고 부른다? GM 곱하기 배의 무게죠. 여기 세모 이렇게 쓴 거는 무게 배수량이고요. 이건 부피 배수량이에요. 무게 배수량 곱하기 GM을 한 것만큼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원성의 비례 상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 식에서 여기 앞에서 이 식에서 실제로 P에 롤 각도에 비례하네요. 그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도 세타 각도에 비례하네요. 어느 정도는 맞죠. 여기 세타 말고 다른 항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얘 별로 안 크거든요. SX가 배가 앞뒤로도 거의 대칭인 것 같잖아요. 어지간히 극단적인 배 아니면은 앞뒤도 길어가지고 크기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거의 0으로 놓는 경우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배의 롤 방향에 대한 GM이나 아니면 종 방향에 대한 GM을 따로 구할 수 있죠. 얘는 T는 횡경사 트랜스버스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L이니까 론지튜디널이겠죠. 길이 방향 GM, 그 다음에 횡방향 GM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GM을 계산하자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실제 조종 모델에서는 굳이 이렇게 다 뭐 면적에 대한 모멘트까지 구하지는 않고요. 그냥 경사시험 같은 거 해가지고 얘를 통째로 구해요. GM을. 아니면 이미 설계상 GM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굳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일일이 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소별로 놓고 보면은 중력, 부력, 그 다음에 중력으로 인한 힘, 부력으로 인한 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특별한 게 있는데 SYY는 배가 Y제곱에 대한 거니까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예요. 그렇게 나오겠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면은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는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SYY는 언제 커지냐면은 배가 Y축 방향으로 뚱뚱할수록 커져요. 배가 옆으로 넓을수록. 그 식은 이해되시겠죠? 2차 모멘트니까 X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Y 방향으로 배가 멀리 떨어져 이렇게 퍼져 있을수록 SYY는 커지거든요. SYY가 커지면은 배가 옆으로 넓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넓은 배는 복원성이 좋잖아요. 복원성이 좋으니까 GM도 크겠죠. GM이 크니까 복원 모멘트가 커지겠네요. 이게 그래서 다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배를 설계할 때 좌우가 넓으면은 배가 GM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그 식이랑도 그 현상이랑도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의 복원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학적으로 아까 좌변은 힘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다 했고 이제 우변의 가속도 얘기를 좀 할 건데 가속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우리가 가속도를 물체고정좌표기로 봐야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2.4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시간을 드릴 건 아니고 되는 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박 조종 모델링에서는 굳이 그 배의 단면 형상까지 따져가면서 하진 않아요.
설계상에서 GM은 이미 주어진 걸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됐고, 뒷부분에서 어떤 얘기들 나오나 봅시다. 배가 Y축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가 같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 형상 좌표 뭐라고 할까요? 뭐 배 껍데기니까 배 껍데기 H라고 합시다. 배 껍데기에 있던 모든 오프셋 점들이에요. 걔가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Y 좌표만 빼고 XZ 좌표는 배 껍데기에 XZ 좌표는 Y축에 Y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 배는 X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알면 돼요. 실제로 모든 배가 그렇잖아요. 좌우가 비대칭인 배 거의 없죠. XZ 평면에 대해 대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Y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이런 관성 모멘트항은 0으로 칠 수 있습니다. IYY는 0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쪽 좌변은 힘이고 우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써줄 수가 있죠. 뭐 이거야 이제 그 1장에서 했던 얘기고, 회전 운동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식을 뽑는데 그 여러분들이 집어넣었던 가정이,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가정이 뭐가 있냐면은, 속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쿼지 스테디이기 때문에 2차항 속도 성분 하나 자체는 0은 아니에요. 0에 가깝게 작긴 하지만 얘는 0은 아닌데, 속도 성분끼리 곱해준 거는 0으로 봐요. 크기가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회전으로 인한 속도 성분들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 저기 무게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무게중심 좌표들 다 0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식이 좀 간단해지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근데 실제 조종에서는 얘를 0으로 놓지는 않아요. 뭐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은 하이드로스태틱만 하고 있으니까 0으로 놨나 보죠. 그 다음에 각도 변화가 거의 0에 가깝게 작으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사인, 코사인들이 다 뭐 사인은 0으로 가고 코사인은 1로 가고 등등이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도 변화를 그냥 다 0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을 0으로 놨습니다. 코사인만 있는 항들 빼고 사인 하나라도 들어가면 다 0으로 했어요. 아까 2장 초반에 했던 얘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선형화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각도가 0에 가깝게 되게 작은 각도만 배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오일러 앵글이랑 실제 각속도랑 오일러 앵글의 시간 변화율이랑 각속도랑 똑같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일러 앵글이라는 거는 그냥 배의 각속도를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적용을 했을 때 이게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과들이 다르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오일러 앵글이란 약속을 해서 Z, Y, X축 순으로 각도를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매트릭스가 이거잖아요. 오일러 앵글의 시간 변화율이 주어졌을 때 그게 실제 각속도랑 어떤 연관이 있나 였는데, 각도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서로 같다고 해도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글 바꾸는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죠. 속도에 대해서도 똑같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지구 고정 좌표계 값이 있고 걔를 대해서 바꿔주는 매트릭스가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UVW의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 속도랑 그냥 둘이 같은 걸로 우리가 나와요. 원래는 또 오일러 앵글이라 해가지고 각도 변환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하면은, 중력이랑 부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XY는 원래 애초에 없는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서지 스웨이는 애초에 없는 거고, 요 운동도 중력 부력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구한 나머지 3개 운동, 히브, 롤, 피치 3개는 이렇게 F는 MA식을 여러분들이 꾸려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했던 거는 힘에 대한 거였고요. 힘 성분에 대한 거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해줬더니 그게 이거죠. 힘 성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F는 MA 성분인데, 가속도 성분만 놓고 봅시다. 가속도 성분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왔나? 아마 안 나왔을 거야.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네. 요거죠. 히브는 I, Z, Z, 오메가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F잖아요. MA 쪽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 있냐를 2.4에서 찾은 거예요. 몇 가지 가정을 했죠. 거의 선형화를 위해서 가정을 해가지고 뭐 벨로시티 퍼터베이션, 속도 변동도 작고 뭐 무게 중심 위치에 우체 고정 좌표계에 원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2.3에서 나온 거는 여기 힘을 실제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MA가 요거 하나, 얘는 둘이에요. 이 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는 피치 맞죠? 피치에 대해서는 하나. 왜요? 피치에 대해서는 배 앞뒤가 서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피치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IYY에 대해서 이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롤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푸사이에 대한, 그러니까 푸사이가 요의 운동에 대한 가속도잖아요. 요 가속도도 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항, 관성항은 힘이랑 같다. 모멘트죠. 여기서는 모멘트, 여기는 힘. 그래서 F는 MA식을 떠있는 배에 대해서 중력과 부력만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 2.4 뒷부분은 그래서 뭐 별로 볼 얘기는 아닌데요. F는 MA란 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어요. F는 뭐 배의 기울어진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중력 부력이고 MA는 실제 어떤 성분만 스몰 퍼터베이션, 배의 속도가 작은 조건에서는 어떤 속도 성분들만 나오는지 그 일장에서 구한 모든 가속도 항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애들만 가지고 식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4 뒤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 얘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물론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런 문제예요. 얘는 2차 미분항이죠. 얘는 미분 안 한 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 보면 뭘 알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심지어 연립이죠.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게 세 개만 우리가 풀긴 풀 건데 세 개에 들어가는 변수가 보세요. 제타, 그 다음에 세타, p. 그러니까 변수 3개잖아요. 변수 3개가 연립 미분 방정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고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오잖아요. 2차 미분 방정식 풀면 거의 다 익스포넨셜 함수잖아요. 거기 그 어깨에 붙어있는 애가 뭐 실수냐 허수냐 복소수냐는 식 구성에 따라 다른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지수함수 꼴이니까 어깨에 그냥 시그마 K라는 게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해가 이렇게 생긴 걸로 가정을 하자.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풀어서 나오는 시그마 K가 답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익스포넨셜 항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가 저런 형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풀어주면은 뭐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풀면은 시그마가 짠하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얘기고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은 실제 배 조종을 해석을 할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뭐 굳이 해 자체를 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시간에 따른 가속도 계산만 하는 거죠. 뭐 하여튼 알아두시면은 그래도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해를 구해서 계략적인 그 입력 출력을 추정하는 뭐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연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2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3장은 배에 가해지는 중력과 부력을 뺀 여기 나온 중력과 부력을 뺀 모든 나머지 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고 얘는 어떤 이유로 생기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등등을 나올 거예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